자, 오늘은 원장님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전과목 통합학습을 이제 설계해야 되잖아요. 전과목 네. 골고루 1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목별 전략을 어떻게 할지 오늘 어드바이스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이제 오늘 할 목차는 중위권 학생의 현실을 좀 얘기해야 될 것 네네네. 같고요. 애들이 보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블룸의 특수감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이게 50년대인가 그때 학생들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강의가 성적하고 되게 관계없다. 강의 듣고 잘할 수 있는 애들은 2%밖에 안 된다. 그런 이론이죠. 그럼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야 그런 되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내 실력만 늘었네. 그렇죠, 그렇죠. 애들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과목별 이제 학습 전략을 짜야 되죠. 네네. 다 1등급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중위권 학생들은 네. 전략 과목을 어떻게 네네. 잘지 되게 중요하니까 네. 어떻게 전략을 짤지를 과목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위권의 실수의 패턴이 있죠. 근데 이게 중위권의 실수 패턴을 벗어나려면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루틴을 만들어서 몸이 기억하게, 그렇죠, 그렇죠. 예, 손이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일단 중위권의 현실과 문제점을 한번 보면 대치동의 가장 현재 상황의 문제점이 뭘까요? 예전에는 방학 때만 뭐 학원 강좌를 수강했다던가 아니면은 평소에는 자기가 부족한 과목 한두 과목을 하는데 요 사이는 학교를 2개를 다니게 되는 형국이 그렇죠. 되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목도 보니까 5개 다 다니더라고요. 네. 국영수, 사과, 그리고 또 자기 못하는 과목에 또 더 다녀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만 있는 것처럼 맞아요. 클리닉에서 계속 보충 학습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문제지인 것 같습니다. 강의 위주의 학습을 하시는데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대부분 아이들이 들을 수 없다. 즉 이해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국어나 이런 데는 뭐 어휘력이 좀 부족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나 이런 게 안 되고 수학 역시도 뭐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지만 그렇죠. 그 수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강의는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것을 이제 조금 확인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그런 게 있다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 학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뭐 늘 우리가 하는 거지만 스스로 애들이 요새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 공부를 잘하셨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 한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이런 학습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한 번 이해하고 나면 이해했다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로 나오면 못 하는 거죠. 공부를 듣기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생산하는 공부, 성적이 나오는 공부는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대표님께 지금 사실은 뭐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요. 그 이때까지 뭐 전국 단위의 비교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셨고 그러다 보니 수능이나 내신에서도 정말 원래 탁월한 아이들은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고 또 중위권 아이들도 좋은 결과를 많이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뭐 거창하게 뭐 철학이라고 했지만 이때까지 하셨던 노하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 그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전략이 제일 중요한데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목표가 네. 성적이겠죠. 예. 중간고사의 차이가 그 맞아야 될 성적이 목표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4주밖에 없잖아요. 네. 그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이 두 가지는 기본이 되는 전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출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출제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보면 이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와 그 출제자의 그 의도를 잘 간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애들하고 네트워크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선생님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낼지 그런 시험 문제를 딱 펼쳤을 때 선생님의 했던 말이 내 예측과 맞아떨어지는 게 네네네.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중점 주고 지금 4주 동안 하셔야 되죠. 네네. 그러면 중위권에게 특화된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하여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위권에 보면 일단 그 고교학점제 하에서 과목의 비중을 보셔야 돼요. 네. 대학이 제일 많이 보는 과목이 수학은 잘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전략 과목이에요. 그러면 영어 당연히 독해력이 가장 기초죠. 이게 네네. 수학에 가장 가까운 언어니까 네. 영어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영어에 나타나는
그 세특 같은 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문해력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기본 축이 돼야 됩니다. 네네. 전략 과목이 되고. 네네. 자, 여기까지 잘한다. 그러면 이제 국어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되게 힘들다. 국어는 어때요? 타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등급을 고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네네. 국어는 학교별로 랜덤이에요. 선생님 출제 의도가 다 틀려요. 이거를 대학교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는? 알죠. 알죠. 2등급 받았다고 얘가 국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수학은 베이스로 잡고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랑 한국사에 좀 더 몰입을 하면서 국어랑 영어에 있어서는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독해력 수업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분산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해야 돼요. 매일 해서 네. 누적 학습하는 식으로 어휘를 만든다. 이래도 1순환이라 그러죠. 어휘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2순환 될 때 어휘와 어휘에 시험에 나올 수 네네네. 있는 어휘를 연결하면 개념이 예. 되거든요. 네네. 개념을 가지고 시험에 이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네. 2순환이죠. 2순환. 예, 예. 그리고 이제 3순환에는 이제 기출 문제 네네. 패턴에서 예상해 보면서 계속 문제 그러면 그 어휘와 그 다음에 개념과 그 다음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네네. 예,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지만 중위권인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은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실수가 있잖아요. 대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강의에서 주어지는 그 컨텐츠를 네. 복습할 때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제일 잘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네. 정리할 건 어떻게 할지를 조금 매핑을 하는 거, 천에 가지를 쳐내는 게 되게 네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1순위를 정해야 되죠. 전략 과목, 제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어떻게 해야 네네. 될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시간을 배정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유지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루틴을 만드는 건 시간이거든요. 네네. 시간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네네. 그럼 가장 맞춰야 되는 게 수학이죠. 수학이 어느 시간을 정하고 가장 집중도가 높은 시간을 예, 예. 정해놔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보통 뭐 애들이 보면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데 시간은 제한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쓸지를 그 루틴 안에 넣고 매일매일 네네.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네네. 반복 학습해야 됩니다. 시간을 매니지를 해줘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목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과목별로 보면은 분석을 해야죠. 얘가 네네. 어디가 약한지 예, 예. 못한지. 네네. 그러니까 주관으로 보면 이제 수리력 예, 예. 부분, 문해력 부분, 테크닉 부분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학습 매니저는 이제 플랜을 짜야 되는 거죠. 네. 얘에 대한 시간 관리와 목표가 과목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짜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이 보면은 뭐를 모르는지 아는지를 질문거리를 정리해 줘야 돼요. 네네. 과목별로. 예, 예.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은 AI를 도입해서 요거를 한눈에 보게 흐름을 구조화시켜가지고 보여주면 애들이 보면 보여만 줘도 이 흐름이 잡히거든요. 네네. 순서가 뭘 해야 될지가 애들이 알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특히 보면 저희 학원에서 중점 주고 있는 AI 클리닉 센터에서 오답 만들기 하면서 구술의 원리를 하면 이 모든 것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오답 관리 이게 다 하나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통합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펼쳐놓고 같이 보면서 같이 이렇게 뭘 모르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시간표를 어떻게 짜는지 또 그것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네네. 과거에는 방학 때만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고 그렇죠, 평소에는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았을 때 가장 좋은 그 하나의 예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 주도적으로 집에서 이제 뭐 학습을 시키신다면 이대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했던 루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학 때 이렇게 네네. 했었죠. 예, 예. 방학 그래서 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상모도 잘 나왔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내공학에서 25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요사는 또 더 짧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애들이 예, 더 짧죠. 그러니까 짧고 잘라서 그 시간을 1시간도 4개로 나누는 거죠. 네. 특히 보면 한국사, 통사, 통과 같은 거는 시간을 덩어리 시간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짧게 그럼 자주 반복하는 네네. 굉장히 개념별로 잘라서 네네. 그 매일 루틴을 만드는 식으로 하시는 게 15분 넘어가면 돼요. 네네. 많이서도 25분만 공부하는 아, 식으로 그래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모르고 아는 거를 꼭 정리해야 돼요. 질문을 이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보면 정리
하는 훈련을 해줘. 이게 나중에 사고력 훈련이고 나중에 수능 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네네. 이런 원칙에 네. 따라 이렇게 네네. 시간표를 짰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월이 넘어가잖아요. 네네.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망했다 이런 생각할 때 이때가 바로 할 때예요. 예, 이때 예. 이제 들어갈 수 네, 있는 거. 이제 네. 그 전에 얘기도 안 들어요. 아, 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네. 어머님들 예, 예. 뭐 관심 있으시거나 지금 현타 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애들하고 얘기해서 이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계속 학생들에게 저희도 이제 이대로 2025 버전으로 많이 해봤지만 한번 실행해보고 또 그 다음번에 영상도 올리고 또 저희 그 블로그에도 뭐 과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또 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